인공지능 시대에 스마트한 시니어를 위한 교육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온라인, 오프라인, 시간, 공간, 이동 동선을 보면요. 시니어들은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항상 스마트 기기 속에서 온라인 속에 시간, 공간, 이동 동선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공부에 대한 것들은 너무 중요한데요. 공자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당 부분이 공부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일이 끝나고 나서 노년에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삶에 있어서 평생 학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하지 않으면 이웃과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공지능 시대에 무시무시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지 못하고 듣기로는 세상을 바꾼다고 하고 사람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며 주변에서 이미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요, 마치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것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의 인공지능 기술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인들을 보면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마치 젊은 층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 디지털이 일생활 속에 익숙한 그런 경험을 있지만 시니어들은 심한 경우에 주판부터 또는 저 같은 경우도 타자기부터 이렇게 배워온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요새 1차 베이비 부머 정도 되면은 뭐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쉬워지고 말로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지만 처음에 도입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인데요. 상당수의 분들이 왜 인공지능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만 도입하지 못하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기초적인 회원가입 이런 부분 또 보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미나이나 이러한 챗GPT 쉬운 것들을 보더라도요, 마이크 하나만 쓰고 물어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패턴 속에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 있는 답을 알려주는데요.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것들을 시도하고 반복한다면 우리가 키오스크를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하게 된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초기에 회원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초기에 시도와 반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것은 삶에 굉장한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시대에 시니어들이 새로운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많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외국인 사례에도 뭐 90세 앱을 개발하고 80세 웹툰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굉장히 주목받고 또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제공돼야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노년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질이 있는데요. 존중받는 법은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른 세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지 그것을 들어줬을 때 사람들은 존중하게 되죠. 지금 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 즉 말랑말랑함이라고 하는데요. 유발 하라인 경우에도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적응하는, 어댑트하는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산 가능 인구들, 특히 생산성 관점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와 소통하려고 하는 그 말랑말랑함, 즉 적응하려는 그런 노력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늘어나는 고령 인구들, 이 인력들이 더 이상 유휴 인력이 아니라
이 시대와 소통하고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만들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가능성 있는 그룹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시니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30년, 40년 더 살아갈 삶을 시대와 소통하면서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아주 조금만 더 노력하고 쉽게 가르쳐주면 깨우칠 수 있는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시대에 시니어들이 창조와 혁신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가한 좌담회에서도 20대부터 외국인까지 다양한 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주목한 부분은 60세 이상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처음 도입이 어렵지 시도하고 나면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창조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질문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질문할 수 있는 힘인데 그 질문은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할 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90세 앱을 개발한 경우를 보더라도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은퇴자의 시니어의 삶에 필요한 욕구를 정의하고 그것을 풀려고 하는 질문하는 힘, 이것을 인공지능에 단순히 물어보고 그것을 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힘, 이런 것들이 가능함을 알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고요,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그 AGI라고 불리는 그런 세계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미 사람의 역량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발하라인 경우에는 가장 커다란 위협을 AI 시대에 이 패턴을 가지고 공부하는 올가닉이 아닌 사람과 좀 다른 방식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의 인간성, 휴머니티를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신노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인공지능에 눈높이를 맞추고 배우려고 하고 말랑말랑함을 가지고 또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의 창조와 혁신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